적어도 1억을 자신의 능력으로 모아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간극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 1억 모으는데 5년이 걸렸어요. 두 번째 모을 때는 4년이 걸리게 돼요. 그 다음에 3년이 걸리게 돼요. 나는 1억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무의식이 각인이 되고 결국 부자가 될 사람이다라는 그 마음의 변화가 현실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 레버리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레버리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게 레버리지는 레버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레버리지를 레버로 알고 있어. 특히 레버리지는 대출이다, 빚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빚은 레버의 한 부분을 차지할 뿐이에요. 그런데 레버리지는 레버를 사용하는 힘을 레버리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레버를 가지고 힘을 쓰려면 일단 레버가 있어야 돼요. 이 레버를 쌓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10대, 20대의 레버는 뭐죠? 그때의 자산은 뭐냐면 우리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개발하는 과정이 10대, 20대의 레버예요. 그래서 그때의 레버는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30대가 되면 첫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돈을 모으기 시작하잖아요. 그 돈을 뭐라 그런다? 그거를 시드머니, 시드라 그래요. 시드는 씨앗이죠. 그 씨앗을 통해서 나의 자산을 읽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산을 모으는 게 30대의 시드머니를 모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30대의 레버는 시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드는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씨앗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먹는 건 뭐예요? 열매잖아요. 씨앗을 통한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30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이 씨앗을 계속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레버의 길이가 늘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0대에는 씨드를 먹는 게 아니라 씨드를 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30대의 레버는 씨드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30, 40대가 되게 되면 그 씨드를 모으는 과정에서 반드시 얻게 되는 게 어떤 자신의 분야에 대한 경험이에요. 그 경험을 통한 깨달음, 그 깨달음을 통한 한 분야에 대한 지혜와 알미 생기는 거예요. 그 경험과 깨달음과 알을 통해서 자신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단한 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단단한 알을 뭐라 그러냐면 지지암이라 그래요. 우리가 레버리지가 있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레버라는 막대기와 지지점이라는 돌멩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돌멩이에 해당하는 게 한 분야에 대한 알미라는 거예요. 이 알미라는 것은 30, 40대의 어떤 지식과 경험과 깨달음과 지혜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40대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레버의 길이도 늘어나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지지석의 암의 크기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이 커지면 커질수록 레버리지의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렛대를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쓸 때 두 가지가 필요한데 지렛대, 지렛의 길이가 길어야 되고 밑에 있는 돌멩이가 커야 돼요. 아무리 지렛대가 크고 단단하다 하더라도 밑에 있는 돌멩이가 작으면 우리는 지렛대 원리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밑에 있는 지지점, 이 알이 아무리 크더라도 지렛의 길이가 짧으면 우리는 지렛대 원리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석도 커지게 되고 레버의 길이도 길어야지만이 우리는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20대의 시간, 30대의 시드, 30, 40대의 경험, 그리고 마지막에 이 레버의 길이를 길게 해주는 것이 바로 대출이라는 거예요. 이 대출을 통해서 자기 사업을 일궈 나가는데 레버의 길이를 길게 함으로써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어떤 알이 단단해졌을 때, 지지점이 단단해졌을 때 자신의 레버를 길게 하기 위해서 대출을 하는 거고 그 대출을 통해서 레버의 길이를 끝까지 최대한 길게 해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자신의 자산을 일구고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그 30대 레버가 시드라 그랬잖아요. 그 시드의 가장 상징적인 금액이 1억. 적어도 1억을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모아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간극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30대에는 1억을 모아본 그 상징적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1억을 모아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1억 모으는데 5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1억을 모은 동안 5년간의 나의 경험이 쌓이게 되면 나의 지지점, 나의 알미라든지 어떤 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커지게 돼요. 그러면 그 두 번째 1억을 모을 때는 5년이 걸릴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모을 때는 4년이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1억을 모을 때는 3년이 걸리게 돼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나는 1억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무의식이 처음에 각인이 되고 두 번째에는 나는 1억을 모으는데 시간이 줄어드는 사람이다라는 무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1억을 모으는데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무의식이 우리 마음에 생기게 되면 나는 결국 부자가 될 사람이다라는 우리 마음의 변화, 무의식의 정화가 일어나거든요. 그 마음의 변화가 현실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수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X축을 시간이라 그러고 Y축을 머니, 돈이라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5년간 1억을 모았을 때 1차 함수인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에서는 4년밖에 안 걸렸다 그러면 그 1차 함수의 기울기가 처음의 기울기보다 더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1억을 모았을 때 3년이 걸렸다. 그러면 점점 기울기가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1차 함수의 리니어한 삶이 아니라 2차 함수의 엑스포넨셜한 이 포물선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차 함수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차 함수는 미분을 하게 되면 속도라는 게 있어요. 부자가 되는 속도. 그런데 그 속도를 미분을 하게 되면 제로가 나오기 때문에 가속도라는 게 없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2차 함수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기본 그런 함수 공식이 있는데 그걸 미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2a, 2a라는 속도가 나와요. 그게 부자가 되는 속도, 정확하게는 2ax라는 속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 속도가 x, 시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더 빨라진다는 게 속도인 것이고 그 속도를 미분하게 되면 2a라는 불리는 가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가속도가 있는 삶과 속도가 있는 삶은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왜냐? 우리가 뉴턴의 제2법칙에 보면 포스, 힘이라는 것은 ma,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속도가 있는 사람은 포스,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차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포스, 힘이 없어요. 왜냐? 가속도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가속도가 있는 사람이 힘이 있다는 것이고 이 힘이 뭐라 그러죠? 부자가 되는 부력을 가진 사람들이 2차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이 2차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1억을 모아본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경험한 사람들이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나는 1억을 모으는데 시간이 줄어드는 사람이다. 나는 부자가 되는 사람이다라는 그 마음의 힘이 EA라 불리는 가속도의 힘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삶의 기본기죠. 삶의 기본기가 독서, 운동, 명상이에요. 적어도 독서, 운동, 명상을 저처럼 30년 하는 사람들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것은 한 분야의 어떤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자신의 업이라는 거거든요. 직장인이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장인이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직업인이 되면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업이라는 것이 한 분야에 있어서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자신의 어빌리티,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이 업이 있게 되면 자신은 그 업을 통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고 그 능력을 갖추게 되면 당연히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업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독서, 운동, 명상이라는 거예요. 독서라는 것은 단순하게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나의 언어의 DB를 만드는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그 작가가 만든 그 문장을 해체하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장을 해체해서 새로운 문장과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가는 게 이 독서라는 거거든요. 그 독서를 통해서 나의 언어의 DB가 쌓이게 되면 그 언어의 DB가 많아지게 되면 나의 세상이 풍요로워져요. 왜냐? 세상은 언어의 질이잖아요. 세상은 언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 언어를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의 언어의 한계가 세상의 한계이기 때문에 나의 한계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평이 넓어진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지평이 넓어질 때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기존의 언어를 통해서 새로운 언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창조력이 높아진다는 것이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의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신의 창조고 인간의 창조는 기존에 있는 유에서 새로운 편집을 통해서 또 다른 유를 창조하는 것인데 나에게 DB가 많다, 나의 언어에 DB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재료가 많다는 것이고 그 재료를 만드는 것이 바로 독서라는 거예요. 운동은 뭐냐면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 책에 썼던 이야기인데 우리의 두려움이 낮아지게 되고 우리의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지게 되는 것은 이 운동의 힘이 되는 것이고, 운동을 하게 되면 시선이 높아지게 돼요. 시선이 높아지게 되면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먼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창의력이라는 것이고,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먼저 볼 수 있을 만큼이나 남들이 안 보는 이면까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표면을 보고 해석하고 판단하지 이면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운동을 해서 시선이 높아지게 되면 대상의 표면뿐만 아니라 이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표면과 이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좋아지게 돼요. 창의력을 가지고 통찰력을 갖고 기업을 운영하는데 실패하는 사람 절대 없게 돼요. 그리고 그 시선을 높게 머무르게 하는 힘이 뭐다? 그게 명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나의 DB를 쌓고, 운동을 통해서 나의 시선을 높이고, 명상을 통해서 높아진 시선을 유지하는 것. 그게 부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기라는 거예요. 저는 한 5시 55분에 일어나는데, 그때 일어나서 늘 한 2시간 2분씩 1시간 독서하고 1시간 운동하고 2분 명상하는 것을 한 30년 하고 있어요. 남들에게 책 읽고 운동하고 명상해라 그러면 그거 뭐 다 하는 거지 하는데, 그거를 매일 2시간 2분씩 30년간 하는 사람들은 전국에 몇 명 없어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운동이라든지 독서라든지 명상을 하나의 비용이라 생각하면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걸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내가 건강해져야지, 독서를 통해서 내가 똑똑해져야지, 명상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건 수단적 가치라는 거고, 저는 운동을 하면 되게 즐거워요. 나에게 주는 선물의 시간이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하는 시간이 절대 힘들지가 않아요.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잘하면 재밌어. 우리 즐거움의 전제는 잘함이에요. 독서가 재미가 없는 이유는 독서를 못하기 때문이고, 운동이 재미가 없는 이유는 운동을 못하기 때문이고, 명상이 재미가 없는 이유는 명상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걸 한 10년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잘함이라는 느낌이 생기게 되면 그걸 즐길 수 있게 되고, 그걸 즐기게 될 때 그 시간이 선물의 시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일상에서는 삼감하고 힘들 때 삼그하라 그래요. 저는 평상시에 항상 삼감해요. 삼감이 뭐죠?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동하는 삶을 살고, 힘이 들 때,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부정적 감정을 주거나 힘든 어떤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는 삼그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에게 화를 내거나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삼그는 뭐냐면, 그렇구나, 그럴 수 있다, 그래라 그래. 누가 나에게 화를 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왜 나에게 화를 내지?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고 있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그럴 수 있다. 그래,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구나, 그리고 그래라 그래. 그래, 뭐 너는 화를 내, 나는 저녁에 뭐 삼겹살 먹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예요. 이게 명상의 방법인데, 처음에 그렇구나라는 것은 뭐냐면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화를 내고 있구나, 내가 이 사람이 화를 내는 상황에 놓여 있구나라는 알아차림. 그 시선이 딱 생기게 되면 그럴 수 있다, 그게 허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굳이 이 사람 때문에 화를 낼 필요가 없다. 그럴 수 있다. 그거를 알아차림을 통해서 허용하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의 화를 흘려보내게 돼요. 흘려보내게 되면 내 마음에도 부정적 감정이 약간 올라왔다가 다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허용하고, 그 허용을 통해서 이 사람과 나에게 올라오는 부정적 감정을 흘려보내는 것. 그게 삼그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매사에 삼감, 감사, 감탄, 감동하고, 만약에 감사할 일이 없으면 흘려보내면 돼요. 그러면 내 마음에도 부정적 감정이 안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게 삼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은 상대성이라는 게 존재해요. 어떤 말이냐면, 제가 어릴 때 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어릴 때 가난할 때는 내가 가난한 줄 몰랐어. 가난에 둘러싸여 있다 보면 가난이라는 개념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세상에 노란색밖에 없으면 노란색이라는 것은 인식되지가 않아요. 노란색이 아닌 다른 색이 나와야지만이 우리가 노랑을 인식할 수가 있는 것처럼, 가난에 둘러싸여 있으면 가난한 줄 몰라요. 근데 저는 성당에 가서, 성당 갔더니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성당을 갔는데, 그때 거기 오신 신자들이 부자인 것을 보고 그들을 통해서 부를 인식하면서 내가 가난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가난 속에서도 나는 부자가 될 걸 알고 있었어요. 왜? 지금의 가난한 과정과 미래의 부는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상대성이라는 거고, 그 미래인 부를 내가 스스로 인식하고 내가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지금의 가난한 과정과 내가 원하는 미래의 부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힘든 과정은 미래의 예언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은 부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거예요. 이 가난이 내가 원하는 미래의 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단순한 그 가난 속에서 마음의 결핍을 쌓는 게 아니라 가난 속에서도 나눔과 배품을 통해서 내 마음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하지만 속으로는 풍요를 키우는 방식. 요즘은 겉바속촉 유명하잖아요. 겉가 속풍이라는 게 있어요. 겉으로는 가난하지만은 속으로는 풍요를 채워가는 그런 삶.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게 뭐죠? 그게 인생의 연금술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풍요를 통해서 겉으로는 강하지만 미래의 어떤 풍족과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것. 그 연결성을 통해서 미래를 끌어당기는 힘. 열심히는 뭐냐면 열심히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게 열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지금이 힘들어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미래에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너 지금 열심히 해. 너 왜 이렇게 나태하고 게을러? 뭔가 열심히 해.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미래,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거기에 있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이 행복해야 나중도 행복한 거예요. 과정이 즐거워야지만이 결과도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고진감래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과정은 쓰고 열매는 단 게 아니라 과정이 달아야지만이 열매도 단 거라는 거예요. 왜냐? 과정과 결과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작가님,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공부를 해야지 막 서울대도 갈 수 있고 성공하는데 왜 그럴까요? 애가 의지가 너무 약해요. 하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공부를 안 하고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예요. 다른 말로 지금의 과정이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뭔가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한다는 것은 지금을 희생하는 거고 지금의 괴로움을 아는 거거든요. 근데 왜 지금이 힘들고 괴로울까요? 못하기 때문이에요. 못하기 때문에 지금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잘하면 이 노력을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뭔가를 잘하려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노력을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노력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예요. 노력은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 과제 지속력을 노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의 과제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게 과제 지속력이라는 능력인데 이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노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제 지속력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율적 성취감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내 스스로의 계획에 의해서 뭔가를 성취를 했다. 그럼 기분이 좋거든요. 그 기분을 통해서 나의 시간을 이렇게 분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자기 조절력이라 그래요. 쉽게 말해서 과제 지속력이 있으려면 내가 뭔가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부를 계속하겠다. 그 공부에 대한 과제를 지속하려면 내가 게임을 좀 줄이고 책을 읽어야지 하는 자기 시간에 대한 자기 조절력이 있어야 되고 이 자기 조절력이 있으려면 자율적 성취감, 내가 어떤 계획을 통해서 뭔가를 이뤘다는 그 자율적 성취감이 있어야 돼요. 결국 이 자율적 성취감을 통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자율적 성취감을 부모님들이 심어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스스로 심어주지 않으니까 노력을 안 하는 것이고 노력을 안 하니까 못하게 되는 것이고 못하니까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으니까 괴롭고 괴로우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자율적 성취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왜 축구를 잘할까? 주변에 축구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래요. 저는 왜 책을 읽었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 매일 아침 1시간 정도 성경을 읽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자식이 왜 매일 게임을 할까? 여러분들이 집에 와서 매일 TV, 넷플릭스, 휴대폰을 보기 때문이에요. 환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환경이 자율적 성취감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적 성취감을 통해서 노력한 능력을 키우려면 환경이 바뀌어야 되고 이 환경이 뭐죠? 삼간이라는 거예요. 삼간이 뭐죠? 시간, 공간,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시간을 어떠한 사람과 어떤 공간에서 보내는지 나의 삶의 환경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누구나 실패를 겪는데 실패를 보면 그 시간은 상실의 시간이 되는 거지만은 실패를 성장으로 보면 그 시간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롤러코스터를 못 탔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지금은 잘 타요. 왜 그럴까? 롤러코스터의 힘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롤러코스터가 롤러코스터임을 알면 그것이 주는 공포감을 즐길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인생이 롤러코스터임을 알면 인생의 실패가 주는 그 실패감을 성장으로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이라는 것도 괴로움과 즐거움이 왔다 갔다. 고락, 그러니까 즐거울 낙과 괴로울 고가 늘 함께하는 거예요. 그 고락을 윤회라 그러는데 삶이 윤회함을 알게 되면 뭐 괴로움 때문에 너무 가라앉거나 즐거움 때문에 너무 들뜨거나 하지 않게 돼요. 그게 밑으로 깔아앉더라도 다시 올라갈 걸 알게 되면 그게 낙담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탄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인생이 롤러코스터임을 아는 그 알아차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알아차림이 있다면 저도 실패를 하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금전적 손실을 많이 경험하기도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많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도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공하는 것이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운명이라는 것은 운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운이 뭐냐면 어떤 작은 변화, 작은 시도를 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운이 쌓였을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라든지 실패가 조금 두렵더라도 그런 것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신이 성장하는 거예요. 실패가 당연해야지만이 성공이 당연한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성공이 당연하다는 것은 실패가 그만큼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실패하고 실패함으로써 이 실패가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신기하게 성공의 어떤 선물이 나에게 주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삶의 경험이고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공통된 이야기입니다.